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2시를 기점으로는 일부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고요. 지금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낙폭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수 2,400선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1%대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1.40% 밀리며 666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었는데 상승폭을 거의 다 줄여나갔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서 마감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감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그리고 MBN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감 매매 포인트 들어봐야 될 텐데 김민성 매니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시장이 들쑥날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기술적인 좀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노리고 일단은 이제 추세를 좀 잘 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전략을 좀 잘 짜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규 본부장과 마감 매매 포인트가 동일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노려보자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유창희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지금 테마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거는 작은 테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테마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에 집중된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 순환매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테마를 얘기해 주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노려볼 만한 오늘의 종가 베팅주 뭘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좀 마음 AI에 대한 좀 종목을 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슈가 나온 게 이번에 AI 학회에서 이제 구두 발표를 했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하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나타나고 나서 오늘은 거래량이 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세론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지고는 증시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세가 좀 더 강하게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CS 2025에 대한 스케줄도 있고 이번에 AI 기본법 법안이 또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 좀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강한 상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추세가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하더라도 1차 목표가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탈하면은 좀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조금 비교적 짧게 17,000원 라인을 이탈하면은 좀 정리하고 다시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급등 후에 오늘 조정받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마음 AI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테마 따라 잡을까요, 본부장님? 정용진 관련된 테마를. 네, 그쪽도 테마가 될 수 네, 있겠네요. 테마죠. 네. 물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만나고 또 뭔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 어쨌든 이제 알리바바 같이 뭔가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세계 이마트가 G마켓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택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J 대한통운 가지고 나왔는데요. 비록 오늘 윗꼬리는 나왔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 작년 올 초 테무 이런 거 이슈로 엄청 올랐었죠. 맞아요. 그때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물동량이 이 택배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CJ 대한통운 역시 이번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 12월 같은 상승은 아니겠지만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쓱 배송이든 뭐든 계속 뭔가 이커머스 시장에 집중을 했던 부분들 이번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갭을 전 손절가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83,000원을 손절가를 놓고 조금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오늘 윗꼬리가 나와서 아쉽지만 좀 분위기만 탄다라면 95,000원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반전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의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택배 쪽이 언급이 됐습니다. CJ 대한통은 테마 따라잡기 수혜 종목으로 오늘 종가 베팅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락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늘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5% 내린 666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세 급변주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묶이면서 한국 첨단 소재 결국에는 상한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KCS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플라이가 현재 17%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가 진정한 환율 수혜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 때문일까요? 오늘 일부 게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종목은 오늘만 상승할까요? 아니면 다음 거래일에도 상승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이미 주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 자본을 좀 조달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200억인 회사,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도 200억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만큼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좀 있지만 그것이 해소가 된 것이지 엄청난 게임이 개발이 됐거나 혹은 매출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된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약간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윗꼬리가 나왔다는 부분도 감안한다라면 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상승 쪽에 무게를 두셨고 김민성 매니저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상승은 다음 거래일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이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감자까지 한 진행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자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자를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제 단발적인 좀 상승이 좀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 갑작스럽게 또 어떠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을지는 예상이 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드래곤플라이는 상승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고 잘 나오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로 접근하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주가 변동성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약부합권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 INC는 오늘도 정용진의 테마를 타고 주가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SOS랩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는데 오늘 6% 가까운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될 만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그리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확대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유창희 본부장은 SOS랩 오늘만 상승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음 주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았죠. 코스닥이 여전히 1.5% 정도 하락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양자, 어쨌든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간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SOS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인데 네. 크게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IPO 했을 때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매물 부담감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예전의 자율주행 이슈하고 지금의 자율주행 이슈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으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김민성 매니저는 네. 그러면 SOS랩이 자율주행을 대표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거는 시장이 정하다 보니까 네. 이제 펀더멘탈 측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될 때마다 주가 측면에서는 좀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먼저 치고 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을 놓고 봤을 때 오늘만의 상승일까요? 아니면 다음 주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저는 보시는지? 충분히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수혜가 풀린다라고 하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좀 펀더멘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좀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차 라인만 한 18종을 이제 라인업을 할 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게 현기이기 때문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흐름은 내년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9%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SOS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DI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14% 두 자릿수의 상승률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온전선과 로보티주도 오늘 핫이슈 종목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5세대 HBM3E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설비 투자와 장비 발주를 본격화한다라는 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유청희 본부장님 네.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오늘도 하이닉스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브로드컴의 영향이라든지 또 HBM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안 잡히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곧 매출을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 뭐 에이직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쪽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올라왔던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DI 역시 마찬가지로 HBM 장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조금 더 상승을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만 상승이 아니라 내일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섹터를 봤을 때 내년에 반도체가 좀 심상치 않게 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내년에 반도체가 잘 갈 하드웨어 쪽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CXL,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지지만 또 이것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또 다른 반도체 쪽이 있거든요.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시장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은 없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PGA. 네. 저도 아직 그쪽으로까지는 공부가 안 됐는데 한번 주말 네. 동안 찾아와 그래서 보도록 관련된 건 하겠습니다. 메커스라는 기업이 좀 관련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메커스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이 기술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AMD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인텔도 자회사가 좀 있는데 메커스가 그쪽 관련해서 조금은 기술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DI로 가서 김민성 매니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만 상승일까요? 내일도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으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가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저 SK 하이닉스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찍힐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단순 테마성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해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많이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연초에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하드웨어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강세 흐름이 내년에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I 외에 이제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더 말씀해 주신다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닐링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DI보다 좀 더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 갈 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세가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DI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에서 강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일제히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하루였습니다. DI 외에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무려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14만 6,200원의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오테크닉스는 5%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지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조금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1%대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69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현재 0.07% 소폭의 내림세로 전환이 돼서 오늘 장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0%, 1% 안쪽으로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 저점 2,388선을 찍고 다행히도 2,400선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2,400선에 안착해서 2,408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대로 낙폭이 더 깊은 모습이네요. 1.39% 내린 66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매수세를 유지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민성 매니저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만 좀 수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쉬어가는 장세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강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별 섹터로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좀 강세 흐름,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대형주 위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좀 강세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마무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인 모멘텀으로는 이제 양자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가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변동성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그 흐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변동성에 유의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청희 본부장님 코스닥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은 조금 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는 하이닉스라든지 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수를 방어를 해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1에서 2%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좀 버텨주었습니다만 이게 아침에는 반도체 쪽이 좋았거든요. 근데 네. 오후로 갈수록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한 5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지만 나머지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자율주행도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한 15%, 퓨런티어가 2%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전체적으로 강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또 실망감이 나오면서 컨텐츠, 엔터 뭐 관련된 종목군도 우수수 하락을 보여주면서 조금 주가를 약하게 만들었고요. A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 좋았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는 코스닥을 좀 낙폭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 재료가 녹아들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장 투자 재료 보면서 두 분과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이 되면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467원까지 4배를 좀 낮추게 됐는데 유창인 본부장은 별점 3개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좀 단기 고점을 찍은 걸까요? 피크아웃일까요? 차트만 보면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환율 때문에 증시가 엄청 떨어졌다가 나포 절반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 다들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1,486원, 거의 1,490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긴 윗골이 나왔다는 걸 본다라면 어쩌면 오늘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환율이라는 거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주말에 이것이 좀 잦아드는지 그러면 환율은 좀 1,450원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발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마지막 거래일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고 좀 오늘 레벨을 낮추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도 안정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민성 매니저는 양자 컴퓨터에 별점 4개를 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이쪽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좀 우리가 주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의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테마 속으로 실체가 없다. 이제 미래 기술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글이랑 IBM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큐비트 105개를 사용을 해서 구글에서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증시에도 계속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패스워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자 보안이라든지 양자 통신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라든지 개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인 내년에도 양자 암호에 대한 사이클은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좀 AI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맞물려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좋은 테마인 건 알겠어요. 근데 멀티플을 미리 너무 과하게 반영한 건 아닐지 혹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뛰어들었다가 괜히 또 고점에 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양자 기술에 대한 이제 보안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서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없어서 가는 종목의 수급 쏠림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올라가고 투자 경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엑스게이트 같은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 말고 높이 맞추기로 올라가면서 기대 수익률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비교적 리스크는 덜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도 주목할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또 종목이 발굴이 되니까 그런 후발주자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더 들으려면 무료 방송 이용하면 될까요? 네, 매주 화요일 날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무료 방송 링크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25년도에 투자 전략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인데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잘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